저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만들고 있는 앤드류라고 하고요. 회사가 계속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서 당분간 또 영어 이름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한국 이름은 공용준이고요. 원래 제 발표 시간이 20분까지거든요. 네. 네, 5분 정도 안에 압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즘에 사실 클라우드가 약간 그 예전에 중국 시대 보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느낌들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나마 초창기 2009년도 그때는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은 분야에서 아주 다양하게 클라우드라는 이름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벤더, 오픈 소스 벤더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들도 각자의 방향으로 계속 클라우드 이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또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거나 컨트리뷰션을 하거나 만드는 분들이 과연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일단 가장 두드러진 현상들은 이제 클라우드와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또는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이 커플링이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아주 잘 결합되거나 아니면 결합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라우드가 생겼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네, IT 코스트 센터로 클라우드가 동작했었습니다. 그럼 뭐 돈만 들여가지고, 그렇죠. 아마 201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클라우드 생각해 보시면 그 돈만 들여서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리고 막 계속 이제 VM 만들어주고 뭐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저희는 이제 2014년도에 이때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그래머블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클라우드를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도 되니까 이제 클라우드가 약간 API로서 동작하는, 즉 API가 되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 내부든 외부든 이런 것들이 약간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이란 단어들이 막 나오면서 그럼 그 API로 어떻게 구현하지? 이런 얘기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그동안 돈 많이 들였으니까 현실을 얘기해 보면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좀 쓰자. 그래서 좀 자동화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때 즈음부터 이제 자동화, 인프라스트럭처, AIC 이런 단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한 기술들과 그 다음에 비용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외부로 서비스를 해보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혹시 그때 이 서비스란 단어가 애저 서비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서비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나는 여기서 애저 서비스 할 때 서비스가 뭔지 이해하고 있다. 없어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IT 서비스고요. IT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한국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서비스 그러면 뭔가 와서 해주는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IT 서비스는 앱 서버, 웹 서버, DB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뱅킹 서비스 있죠. 뱅킹 앱을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금융 일들을 할 수 있죠. 네, 거기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내놓을 생각들을 하면서 IT 어셋이 비즈니스화되는 이제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한 AWS부터 그다음에 그 후발주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IT 어셋을 이제 막 내놓기 시작해요. 밖으로. 우리 많으니까 써, 또는 우리 좋으니까 써.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아스 또는 파스라는 단어들이, 요즘에는 파스가 더 많이 나오죠. 파스라는 단어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럼 저쪽 회사 거에 IT 자산을 쓰면 우리도 그쪽 회사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저쪽 걸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스트레지 전략 쪽에 IT가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IT로 뭔가를 하겠다, IT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면 무조건 IT 어셋들이 그 기본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아마 비즈니스들이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우리 회사 내부에 클라우드가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와 잘
궁합이 맞는 뭐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어세스로 승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외부로 내놓는 형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SaaS가 좀 더 주요한 이제 클라우드를 이끄는 키워드들이 되게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파스도 약간 지나간 느낌이고 이제 계속 SaaS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과정들이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국만 해도 이게 베이직부터 스트래티지 가는데 한 아주 빠른 회사는 4년, 그리고 좀 늦다 하더라도 한 10년 내에 이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들, 그게 내부 사람도 있고 협력사들도 있고 뭐 벤더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진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맞춰져 있던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서포트하고 있던 테크놀로지들을 다 바꾸고 진화시켜야 되는 이제 숙제들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IT 쪽으로 오게 되면 저도 이 분야에서 꽤 오래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people, 프로세스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잘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변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트렌드 또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그 구인하는 얘기를 좀 들으셨죠. 들어왔다 나가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업계는 사람 구하기 거의 전쟁입니다. 밖에서, 그리고 거기 업계에서 알려진 거는 밖에서 좋은 사람 구하기는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은 또 대부분 좋은 곳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IT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다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오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냐면 젊은 친구들 그리고 노비스 이런 분들을 받아서 이제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다행히도 카카오는 5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채용 부스가 있거든요. 혹시 경험이 없더라도 한번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에 있어서 사람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픈 소스들을 운영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어떤 DB 제품들은 뭐 HA 하려면 정말 어렵다. 그다음에 어떤 DB 제품들은 뭐 확장하기 어렵다. 어떤 제품들은 컴퓨테이션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들도 이미 클라우드가 어떤 선언을 하고 있냐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우리 클라우드로 와. 그러면 가장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어.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 벤더나 오픈 소스들이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만 해도 원래는 구글이 만들었지만 아마존이 사실은 먼저 메인지 서비스를 만들었죠. 아마존, 애저, 그다음에 구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휩쓸었던 AI 또는 블록체인이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비전 API, 그다음에 또 뭐 아마존에 있는 비디오 API들을 통해서 비록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올리기만 하면 이것들을 다 분석해줘요. 이게 사실은 또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만 해도 AI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AI에 투자하는 비용은 가리지 않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저한테도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2018년도 말부터는 어떤 업계에서 평가들이 있냐면 제너럴 AI는 이제 끝났다라는 게 거의 업계의 정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AI들은 이제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시 가고 있냐면 아주 스페시픽한 분야에,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서 비전을 담당하는 쪽에 조금 좋더라. 이 정도로 약간 폄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투자했던 어셋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외부 서비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도 많이 느끼는데 업계에서도 이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분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 API,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클라우드든 마찬가지죠. 오픈스택 또는 쿠버네티스 그런 서비스 API 기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언더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클라우드 디벨로퍼.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는 유저라고 지금 쓰긴 했지만 디벨로퍼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벨로퍼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유저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언뜻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 클라우드 유저라는 사람이 만드는 API를 누가 쓰냐면 다시 그 클라우드 디벨로퍼, 아까 A 서비스를 만들었던 디벨로퍼가 클라우드 서비스 B의 API를 사용하는 이런 형국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증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AI를 가져서 또 서비스를 내고 그 서비스에 필요한 뭐 CDN은 또 다른 걸 쓰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용 툴셋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클라우드 디벨로퍼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벨로퍼 사이의 툴셋의 차이가 저희는 이제 구분이 없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오픈스택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저희가 이번 세션 말고 오늘 내일 할 설명 중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것, 즉 컨테이너 쪽에 있는 서비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어떻게 쓰고 있냐면 EAS 서비스를 위해서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끔찍한 혼종 또는 매시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툴셋으로 그 다음에 네가 뭘 했다 또는 어떤 회사가 뭐 했다라고 해서 클라우드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속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더 인핸스된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요. 라이센스에 대한 컨플릭션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쯤에 몽고에서 몽고DB 쪽에서 서버 사이드 라이센스를 미국 OIC에 제출했어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몽고DB 자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들이 아니라 몽고DB를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A사, 어떤 G사 이런 회사들에서 몽고DB를 잘 쓰게 하는 건 좋은데 몽고DB를 잘 쓰게 하기 위한 코드들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트렌드 말씀드렸죠. 오픈소스를 사람 없이 가장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클라우드. 그래서 몽고DB 입장에서 보면 컨트리뷰터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스가 계속 인핸스드 돼야 그 제품이 좋아지는데 그냥 홀이 하나 생긴 거예요. 클라우드라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했냐면 니네들이 애저 서비스를 할 때는 우리 허락을 받거나 라이센스 컨플릭션이 있으니까 우리랑 얘기를 해야 돼. 즉 뭔가 비용을 또는 코드를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레디스도 똑같은 형태의 라이센스 이슈를 제기했어요. 인메모리 클러스터를 자기네가 레디스 랩이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 플러그인들을 써서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레디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코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게 코드가 들어와야 커뮤니티가 확장이 되고 그 커뮤니티가 커져야 이 오픈 소스를 실제로 만드는 그 분들이 어떻게든 계속 매니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없어져서 레디스 똑같이 RASA를 해서 DB 파트는 완전 오픈 소스, 그 다음에 자기네가 팔고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인데 그 사이에 있는 플러그인들도 코드를 내놔라라고 지금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OIC에서 계속 미국 이제 그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서 그 라이센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심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에 따라서 사실은 오픈 소스도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렉시서치랑도 오픈스택이래요. 특정 회사와 라이센스 이슈가 있었죠. 그랬더니 그 특정 회사가
라이센스를 저희 쪽 표현은 세탁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세탁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오픈 디스트로 for elastic search라는 걸 내놔서 이건 라이센스 컴플리션이 없는 버전이니까 또 쓰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가고 있다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코레토라고 해서 JDK에서 오라클 쪽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을 또 세탁을 해서 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쓰면은 라이센스 컴플리션이 없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저희 인력도 사실 거기에 비슷한 카테고리에 떨어지는데 서스테인하게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뭔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뭐 신사업 또는 레거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신사업에 한번 히트를 치면 그때부터는 레거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톡도 히트를 쳤지만 그때부터는 내부적으로는 레거시예요. 왜냐하면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그다음 기존에는 따르지 않아도 됐던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스테인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레거시가 되면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죠? 저 힘들었어요. 좀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스테인하게 가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 이런 이슈들이, 이런 클라우드와 연관된 라이센스 이슈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걸 가져다 쓰시는 분들은 또는 컨트리뷰션 또는 커뮤니티 레벨에서 아규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는 플랫폼 또는 파스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ES는 끝났다, 파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저기 BMC라는 회사는 ITSM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라이센스를 파는 그 회사가 만든 이 그림, 그렇죠? 온프레미스, ES, 파스, 사스. 마치 온프레미스에서 잘 만들면 ES가 되고, ES에서 잘 만들면 파스가 되고, 파스를 잘 만들면 사스가 된다. 이렇게 진화방향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파스를 해본 분들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ES가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한데 ES와 파스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써 있죠. ES와 파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과연? 사실 이게 핵심인데 왜 어렵냐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파스를 쓰는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무조건 ES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프레임워크들 있죠. 스프링 또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있는 .NET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ES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프레임워크는 사실 개발자의 어떤 개발 패턴과 그다음에 운영자의 운영 패턴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정말 방식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업계에서 계속 오래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업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아주 빠르게 서비스화 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 보셨던 그런 라이센스 컨플리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플랫폼 전쟁이 아니라 프레임워크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관련 기사들이 날 때 누가 뭘 했다 또는 누가 뭘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을 왜 하려고 하냐면 특정 A사 외에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은 거의 99.9% 확률로 정답이에요. 근데 어셋은 있고 투자된 비용은 있으니까 플랫폼으로 하면 조금 더 괜찮은 마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클라우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스 쪽이에요. 이미 사스로 유명한 회사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스 또는 이미 사스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마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맨날 클라우드 얘기할 때는 아마존이 제일 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레비뉴나 파이낸스 리절트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완전히 고객의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스가 되게 간단합니다. ES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거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저거 이렇게 연결하는데 사스 쪽으로 가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넣으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플러그인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비즈니스 도메인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그냥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뭔가 요구사항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뭐 B2B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네, 그 영역에서 많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를 하게 되면 이게 네, 컨테이저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전염성이 강해요. 한번 딱 벤더 락인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번 딱 거기에 이렇게 맛이 들리면 네,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클라우드가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왜 제가 이아스와 파스는 프레임워크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스는 뭘로 구분할까요? 사스와 파스의 차이. 네, 원래 이 대답을 하시면 뭐 저희 부스 오시면 뭔가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자원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사스와 파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개발자의 필요 업무인가 아닌가? 일단 대답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혹시 성함이 네, 오시면 저희가 선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개발자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밖에 없어요. 뭐 개발자가 원하는 건 사실 그렇게 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죠. 회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사스는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네, 사스와 파스는 데이터만 가지고 쓸 수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스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다가 막 넣잖아요. 네, 사용자가 데이터만 집어넣죠. 물론 거기에 뭐 약간의 서식도 넣긴 하지만 아주 제한된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돼야 결국은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2011년도에 오픈 얼라이언스라는 데서 만든 자료고요. 이미 2011년도에 걔네들이 뭘 예측을 했냐면 CMM4에서 매뉴얼 페더레이션 클라우드를 예측을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쪽 저쪽 클라우드를 쓸 거야. 즉 아마존, 구글, 애저, 또 유명한 클라우드 뭐 있죠? 제가 이름은 다 거명했죠. 네, 혹시 빠지신 클라우드가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미 아주 많은 클라우드에서 매뉴얼하게 쓰는 것들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자동화된 페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저희는 이 정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M3에서 클라우드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갈 때 데브옵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표준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또는 저는 근데 멀티 클라우드라고 쓰지 않고 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썼냐면 멀티 클라우드는 약간 여러 개의 클라우드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퍼블릭.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통틀어서 저는 그냥 헤테로지니어스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오픈 스택도 있고 애저 스택도 있고 AWS도 있고 또는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요. 이런 환경들을 쓰게 되는데 왜 이렇게 쓰려고 할까요? 그죠?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해본 경험에 의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퍼포먼스, 그 다음에 코스트, 그 다음에 보안성이 아주 좋습니다. 퍼포먼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코스트도 제가 이따가 장표를 또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능을 개발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펑션 자체가 좀 부족해요. 아주 기본적인 펑션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비티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에서 스케일러비티가 필요하냐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하면 퍼포먼스 좋고 코스트 좋고 보안성이 좋은 클라우드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넣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퍼포먼스는 좀 느리고 가격은 비쌉니다. 대신 펑션은 많죠. 그리고 보안성은 따르기 어렵고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펑션들과 그 다음에 일라스티시티를 써서 결합을 하면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 어셋이 조금 더 이제는 펑션도 많고 진짜 일라스틱하고 퍼포먼스, 코스트, 컨포미티도 다 갖춰지는 클라우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헤테로지니어스로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클라우드를 고민했을 때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고민했었어요. 데이터 시큐리티, 코스트 세이빙, 그리고 벤더 락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AWS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쭉 나오면서 지금에서는 데이터 시큐리티의 부분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구밀권에 클라우드를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코스트 세이빙 부분도 코스트는 그냥 뭐 쓰는 거지라고 이제 바뀌고 있어요. 세이빙은 안 되는데 쓰는 거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벤더 락인이에요. 네, 벤더 락인이 사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잘 락인이 되면요. 그 벤더가 잘 또 프로그레스 따라서 우리도 잘 진행하면 되거든요. 돈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벤더 락인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커지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테크니컬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인증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멀티 클라우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인증을 처리가 되게 어려워요. 이쪽 인증 저쪽 인증 태워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네트워킹. VPC로만 하면 좋은데 특정 사이트에. 근데 일리스틱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네트워킹 부분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도 측정을 해야 되고 퍼포먼스도 측정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제 생각의 키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픈소스들이 어떻게 여기서 동작을 하고 있냐면 오픈소스가 표준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인증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SAML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퍼블릭 클라우드나 잘 뒤져보면 내부 SAML 인증 서버와 어떻게 페더레이션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부분들은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라우터를 써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라우터에서 레이블 기반으로 스위칭이 가능해요. 통칭 MPLS라고 부르는 건데 MPLS를 해두시면 아주 편하게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웬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저링은 이제 CNCF에서 또 발표를 했었는데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프로젝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트레이싱, 오픈 센서스가 합쳐진 제품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부에는 리소스 API인 크레인과 그다음 메저링 API인 케미, 그다음 디플로잉 API인 DKOS 이 세 개를 계속 연동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를 저희는 쿨룸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IT 서비스 쪽에서는 서비스 레포, 서비스 토포로지, 노티피케이션 등을 셋업을 해주면 이니셜 셋업이 들어가면 밑에 보이는 도커, KVM, 저기 곰이 드럼스틱 들고 있는 베어메탈 네 들어가서 리소스가 돌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어럴트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변경을 시키고 데이터가 모아서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패턴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하이브리드 헤테로지니어스를 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40은 뭐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쓰는 이제 인스턴스 전체 리소스 중에서 가상 리소스가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40%의 65%가 전부 다 컨테이너용입니다. 이미 컨테이너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80은 뭐냐면 저희가 데일리 로깅 인덱싱 양이 80테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 80은 뭐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는 클라우드의 비용을 AWS 기준으로 한번 해봤을 때 스토리지 다 빼고 인스턴스 비용만 했을 때 약 한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내부에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대 1은 뭐냐면 아까 제가 왜 프라이스가 되게 싸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그 비교를 하고 있는데 모 클라우드사의 그 인스턴스 비용 대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냐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년 전만 해도 이제 40분의 1 정도였는데 저희가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이게 다운되거든요, 코스트가. 그래서 이제 1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오픈소스 커뮤니티, 특별히 오픈 인프라, CNCF, 셉 그리고 OCP 커뮤니티가 그리고 저희도 잘 기여도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저기 부스로 오시면 또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